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laude.md 파일을 알아볼 거예요. 클로드 코드에게 프로젝트 지침을 전달하는 마크다운 파일이에요. 클로드 코드 세션은 매번 빈 컨텍스트로 시작해요. 어제 알려준 빌드 명령이나 코딩 컨벤션, 폴더 구조를 오늘 다시 설명해야 하는 셈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claude.md 파일이에요. 프로젝트 루트에 두는 마크다운 파일인데 클로드 코드가 세션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읽어요. 계속 기억해야 하는 컨텍스트를 한 번만 적어두면 매 세션마다 반복해서 알려줄 필요가 없어져요. claude.md가 무엇인지 다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클로드 코드에게 영속적인 지시를 전달하는 마크다운 파일이에요. 원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세션 시작 때 클로드가 읽어요. 이 표는 claude.md와 오토 메모리를 비교한 거예요. claude.md의 작성 주체는 사용자예요. 내용은 지시와 규칙이고요. 적용 범위는 프로젝트 또는 사용자, 조직 기준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불러오는 것은 매 세션의 전체 내용을 불러와요. 용도는 주로 작업 표준 또는 워크플로우를 지키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반면 오토 메모리는 클로드가 직접 스스로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작업을 하면서 학습된 패턴들이에요. 적용 범위는 작업 트리에 적용돼요. 불러오는 것은 매 세션에 불러오지만 전체 내용을 불러오는 건 아니에요. 용도는 주로 빌드 명령, 디버깅 인사이트를 알기 위함이에요. claude.md는 행동 가이드예요. 강제 설정이 아니라 컨텍스트로 취급돼요. 따라서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할수록 클로드가 더 잘 따라줘요. 이제 4가지 위치를 알아볼게요. 더 구체적인 위치가 우선 적용돼요. 이 표는 4가지 위치를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매니지드는 조직 전체 표준이에요. 시스템 경로에 두면 조직의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가 돼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루트에 claude.md이고 git으로 팀과 공유돼요. 세 번째, 유저는 홈 디렉토리 아래 .cloud 폴더에 두는 개인 설정이에요. 해당 사용자의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돼요. 네 번째, 로컬은 claude.local.md로 git에 커밋되지 않는 프로젝트별 개인 설정이에요. 클로드 코드가 claude.md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찾아요. 먼저 작업 디렉토리에서 시작해 상위 트리를 따라 올라가요. 각 디렉토리에서 claude.md와 claude.local.md를 찾아요. 발견된 파일은 덮어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 컨텍스트에 찾은 순서대로 추가해요. 같은 디렉토리에서는 claude.local.md가 가장 마지막에 추가돼요. 하위 디렉토리의 claude.md는 시작 시점에 로드되지 않아요. 클로드가 그 디렉토리의 파일을 실제로 읽을 때 그때 비로소 컨텍스트에 포함돼요. 빈 파일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클로드 코드 안에서 /init 이 명령을 실행하면 코드 베이스를 분석해서 빌드 명령, 테스트 명령, 발견된 컨벤션을 담은 시작용 claude.md를 만들어줘요. 이미 파일이 있으면 덮어쓰지 않고 개선 제안을 해줘요. 새로운 인터랙티브 흐름을 사용하려면 환경 변수를 설정해요. claude code new init을 1로 설정하면 돼요. 이 모드에서는 먼저 어떤 산출물을 만들지 물어봐요. claude.md, skills, 훅스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서브 에이전트가 코드베이스를 탐색하고 후속 질문으로 빈칸을 채워줘요. 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검토 가능한 제안서를 먼저 보여줘요. 이번에는 효과적인 작성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살펴볼게요. 크기, 구조, 명확성, 일관성이에요. 첫 번째 원칙은 크기예요. 가급적 200줄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파일이 길수록 컨텍스트를 더 소비하고 준수율이 떨어져요. 지시가 늘어나면 골뱅이 add, import로 분리하거나 .cloud 폴더의 룰스로 쪼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원칙은 구조예요. 헤더와 분리 포인트로 관련 지시를 정리해 주세요. 클로드는 사람처럼 구조를 파악하기 때문에 단순히 빽빽한 문단보다 정리된 섹션을 더 잘 따라요. 세 번째 원칙은 명확성이에요. 추상적 표현은 모델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코드를 잘 포맷해달라는 너무 모호해요. 반면 2칸 들여쓰기를 사용해달라는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지시라고 할 수 있죠. 변경사항을 테스트하라 보다 커밋 전에 npm 테스트를 실행하라가 더 명확해요. 파일을 정리하라 대신 API 핸들러는 여기 폴더에 둔다처럼 적는 거예요. 네 번째 원칙은 일관성이에요. 두 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클로드는 임의로 하나를 골라요. 따라서 프로젝트가 커지면 정기적으로 클로드.md 하위 디렉토리 파일 그리고 .클로드 폴더에 룰스를 검토해서 오래되거나 충돌하는 지시를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클로드.md에 어떤 섹션을 넣어야 된다는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유용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정보예요. 무슨 서비스이고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하는지, 주요 기능은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두면 좋아요. 한번 예시를 볼게요. 사용자 관리 대시보드이고 리액트 18과 타입스크립트, SPA로 만들어진 거예요. 주요 기능은 사용자 CRUD, 권한관리, 통계 리포트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빌드와 테스트 명령이에요. 개발 서버, 빌드, 테스트, 린트, 타입 체크 명령을 정리해두면 좋아요. 클로드가 코드를 변경한 후 자동으로 실행해야 할 것도 여기 명확히 적어두면 매 세션마다 반복해서 시킬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는 코딩 컨벤션이에요. 함수형 컴포넌트만 사용한다거나 프롭스는 인터페이스로 정해. 모든 퍼블릭 함수의 바나 타입 명시 같은 팀이 합의한 규칙을 적는 거예요. 에러 처리는 리절트 타입을 사용한다처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폴더 구조예요. src 아래에 어떤 폴더가 있고 각 폴더가 어떤 역할인지 트리로 보여주는 거예요. 컴포넌츠는 재사용 UI, 피처스는 기능별 모듈, 립은 외부 라이브러리 래퍼, 훅스는 커스텀 훅, 페이지스는 라우트 진입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git 컨벤션이에요. 커밋 메시지는 컨벤셔널 커밋을 따르고 브랜치는 피처, 버그픽스, 핫픽스, 접두사를 사용한다처럼 팀의 규칙을 적어요. PR 생성 전에 테스트와 린트 통과 필수 같은 체크 항목도 포함하면 좋아요. 여섯 번째는 주의사항이에요. .env 커밋 금지, 프로덕션 DB 직접 접근 금지, API 키는 환경 변수로만 관리,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수정하지 말고 새로 생성하라는 식으로 클로드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명확히 적어주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골뱅이 add import를 알아볼게요. 클로드.md는 add 경로 구문으로 다른 파일을 임포트 할 수 있어요. 임포트된 파일은 시작 시점에 클로드.md와 함께 컨텍스트에 포함돼요. 임포트 예시를 볼게요. 프로젝트 개요는 add readme를 참고하고 npm 명령어는 add package json을 참고하라고 적을 수 있어요. git workflow는 docs 폴더에 git instructions md 파일을 참조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어요. 상대 경로는 작업 디렉토리가 아니라 임포트하는 파일 기준으로 해석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임포트는 재기적이고 안전해요.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 모두 허용해요. 임포트된 파일은 다시 다른 파일을 임포트할 수 있고 최대 5단계 깊이까지 임포트할 수 있어요. 단 코드 블록 안에 add 기호는 임포트로 취급되지 않아요. 따라서 예시 코드 또는 주석에 add 기호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개인 노트를 여러 워크트리에서 공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홈 디렉토리에 둔 파일을 add 임포트로 연결하면 돼요. 홈 디렉토리에 .clod 폴더에 my project instructions.md를 두고 임포트하는 식이에요. clod.local.md는 하나의 워크트리에만 존재하니까 홈 디렉토리 패턴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이와 같이 현재 프로젝트 경로안이 아니라 외부 임포트를 하는 경우 클로드 코드가 승인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임포트할 파일 목록을 보여줘요. 거부하면 임포트가 비활성화되고 다이얼로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agent.md 호환도 살펴볼게요. 다른 코딩 에이전트가 agent.md를 읽는 표준을 따른다면 어떻게 연결할까요? 클로드 코드 자체는 클로드.md만 읽기 때문에 임포트로 연결해야 돼요. 브리치 패턴은 간단해요. 클로드.md 맨 위에 add agent.md 한 줄을 적어주면 돼요. 그 아래에 클로드 코드 전용 지시를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agent.md에 정의한 공통 지시를 두 도구가 모두 참조하고 클로드는 추가로 그 아래 클로드 전용 규칙도 적용해요. 이번에는 cloud.local.md를 살펴볼게요. 프로젝트 안에 두지만 Git에 커밋하지 않는 개인 설정 파일이에요. 따라서 local db URL, 테스트용 자격 증명, 작업 중인 기능 메모처럼 본인만 사용하는 정보를 둘 수 있어요. 로컬 예시를 볼게요. My Environment 섹션에 local db 주소, 테스트 API 주소, 레디스 포트를 적었어요. Personal Preferences 섹션에는 응답은 한국어로, 주석도 한국어로 같은 개인 선호를 적었어요. 단 이 파일은 꼭 git ignore에 추가해줘야 돼요. cloud.local.md 한 줄만 추가해주시면 돼요. /init을 실행했을 때 퍼스널 옵션을 선택했다면 이 작업을 자동으로 해줘요.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싶은 내용은 홈 디렉토리의 .cloud 폴더 아래 cloud.md에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응답 언어는 한국어, 패키지 매니저는 pnpm,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btest 우선, 함수는 20줄 이내로 짧게, 얼리 리턴 패턴 선호 같은 내용을 적어주면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돼요. 이번에는 Git을 통한 팀 공유를 알아볼게요. 프로젝트 cloud.md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요. 한 사람이 적어두면 팀 전체가 같은 컨벤션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공유 흐름은 간단해요. cloud.md를 Git에 add하고 커밋한 다음 푸시하면 끝이에요. 팀원이 저장소를 클론하고 클로드 명령을 실행하면 같은 지시를 자동으로 받아요. 따라서 별도의 온보딩 문서가 필요 없어요. 심지어 새 팀원도 첫 세션부터 일관된 컨벤션을 따를 수 있어요. 이제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알아볼게요. /memory를 실행하면 현재 세션에서 로드된 cloud.md, cloud.local.md rules 파일 목록을 볼 수 있어요. 자동 메모리 토글, 자동 메모리 폴더 열기, 파일 클릭 시 에디터에서 여는 기능도 제공해요. 만약 cloud.md를 수정했는데 클로드가 따르지 않는 것 같다면 가장 먼저 /memory로 파일이 로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목록이 없으면 클로드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pnpm을 사용해줘 라고 하면 클로드가 오토 메모리에 저장해요. 이 자동 메모리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또는 cloud.md에 직접 추가하고 싶다면 이걸 cloud.md에 추가해 달라고 지시하면 돼요. 이번에는 /compact 이후의 동작을 볼게요. 긴 세션 도중 컨텍스트를 압축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루트의 cloud.md는 디스크에서 다시 읽혀 세션에 재주입돼요. 즉 압축 후에도 프로젝트 지침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cloud.md는 자동으로 재주입되지 않아요. 압축 직후 어떤 지시가 사라진 느낌이라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대화에서만 했던 지시였는지, 둘째, 하위 디렉토리 cloud.md에 있어서 재로드 대기 중인지. 따라서 영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은 가급적 cloud.md에 적어두는 게 안전해요. 대규모 모노리포에서는 부모 디렉토리의 다른 팀에 cloud.md가 있을 수 있어요. 즉, 내 작업과 관련 없으면 컨텍스트만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cloud.md exclude 설정으로 특정 파일을 패턴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제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JSON 형식으로 cloud.md exclude bear 안에 글로브 패턴을 나열해요. .cloud 폴더에 settings local JSON에 두면 본인 PC에만 적용돼요. 단 managed policy cloud.md는 제외할 수 없어요. 이제 자주 마주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살펴볼게요. 클로드가 cloud.md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cloud.md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사용자 메시지로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모호하거나 충돌하는 지시는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요. 따라서 다음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첫째, /memory로 파일이 로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 위치가 트리 안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셋째, 지시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넷째, 여러 cloud.md 사이에 충돌하는 지시가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 시스템 프롬프트 레벨의 지시가 정말 필요하다면 append 시스템 프롬프트 CLI 플래그를 사용하세요.
매 호출마다 전달해야 하니까 인터랙티브 사용보다는 스크립트나 자동화에 더 적합해요. 클로드.md가 너무 커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200줄을 넘으면 컨텍스트를 많이 소비하고 준수율도 떨어져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째, 상세한 내용을 별도 파일로 옮기고 add import로 참조해요. 둘째, .클로드 폴더의 룰스로 토픽별 분리를 해요. 참고로 이 룰스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경로별 조건부 로딩도 가능해요. 팀원 PC에서만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클로드.md는 공유되지만 클로드.local.md와 홈 디렉토리의 클로드.md는 사람마다 달라요. 같은 파일을 본다고 같은 지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팀 공통 동작은 반드시 프로젝트 클로드.md에 둬야 해요. 마지막으로 HTML 주석을 남기는 방법이에요. 블록 레벨 HTML 주석은 컨텍스트에 주입되기 전에 제거돼요. 클로드가 읽지 않는 메모를 사람용으로 남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섹션은 분기마다 검토하라는 메모를 넣어두는 식이죠. 단 코드 블록 안의 주석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